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아나, 기현, 효빈.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수시 최강자님들을 모신 이유, 수파자 릴스 생기부 독서 기록 관련 릴스가 조회수 12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은 저장이 2,000회를 훌쩍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식 컨텐츠로 하나 쪄야겠다 해서 이렇게 제가 수시 최강자님들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미학과에 2학번으로 입학한 수시 일반 전형으로 들어온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MBTI는 INTP예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 3학번으로 입학한 고효빈입니다. 수시 일반 전형으로 들어왔고요. MBTI는 ESTJ이고요.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거 하나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장래 희망란. 여러분들 각자 장래 희망란 어떻게 쓰셨나요? 저는 1학년 때는 우선 방송 미디어 분야를 썼다가 2학년 때 되니까 조금 불안해서 나 미디어학과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가지고 그럼 조금 폭넓게 국제도 같이 쓰자 해서 미디어, 국제 이렇게 썼고요. 3학년 때는 다시 언론 미디어 분야로 썼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고등학교 입학하기 직전까지 중3부터 고등학교 입학하기 직전까지 저는 정말 문과인 줄 알았어요. 국어,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 찐 문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생이 되고 나 보니까 이과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이제 갈팡질팡 하다가 우선 전체적으로 좀 아우를 수 있는 교사를 써놓자 해서 교사를 쓰고 2학년 때는 폭넓게 화학 관련 연구자로 써놨던 것 같아요. 화학이 좋다라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제일 폭넓은 장래 희망을 찾은 느낌? 그리고 나서 3학년 때 세트 꼼꼼히 읽어보고 이제 영상들 찾아보면서 아 이게 나한테 딱이겠다 해서 지원을 하게 돼서 저는 정말로 진로 그냥 왔다 갔다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래 희망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다. 여러분, 그래서 장래 희망은 정말 원하는 거 쓰시고요. 너무 체계적으로 틀에 박힌 거 안 그래도 되니까 그거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장래 희망 여쭤봤었고요. 수상 경력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마음껏 자랑해주시고 그 대신 꿀팁도 같이 풀어주셔야 돼요. 저는 학기당 하나씩만 상이 들어가던 때 제가 고등학생이 돼서 정말 입학할 때는 진짜 제발 학기에 하나씩만 받자. 뭐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하나만 받아서 뭐라도 써놓자 라는 생각이었는데 막상 고등학교 입학해서 앉아있어 보니까 그 게시판에 붙는 대회를 내가 다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분야건 아니건 내 진로랑 관련이 있건 없건 그냥 무작정 지원을 하고 최대한 많은 대회에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국어 말하기 대회, 책 표지 그리기 대회, 시 쓰기 대회, 표 만들기 대회 이런 좀 전혀 과학과는 연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까지 다 나가서 이제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그냥 딱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고등학교 3년 내내 내가 한번 이 몸 하나 불사라 열심히 살아보자. 그냥 그런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자연계니까 수과학 대회는 무조건 다 나갔고 그 부분에서는 사실 상을 타면 거의 내신 성적처럼 얘는 수학을 이 학교에서 이 정도 하는 아이다. 과학을 이 정도 하는 아이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준비를 해서 대회에 참여를 했던 것 같고 그 외의 대회들은 그냥 재밌게 내가 즐길 수 있는 거를 내가 찾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참여했었습니다. 멋있다. 그러니까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효빈 씨가 하신 말처럼 사실 다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왜냐면 사실 1학년 때고 2학년 때고 하면은 장래 희망이 잘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 지원하려던 학과가 뭔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폭넓게 참여를 해놓고 나중에 3학년 돼서 그 수상 경력을 고를 때 많은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게 낫지 나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어떻게 내 학과를 썼다는 걸 증명하지? 뭔가 내 가치를 증명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건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씩 고르는 게 낫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효빈 씨 말씀하신 것처럼 나갈 수 있는 웬만한 교내대회는 다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저는 외고고 심지어 문과에다가 외고지만 그래도 막 수학 경진대회, 과학 발표대회 이런 것도 같이 나갔던 것 같고 그런 경험들이 사실 세특에 들어가기도 하고 선생님도 예쁘게 봐주시고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시니까 뭐 실이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무조건 이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다 열심히 하는 학생입니다. 그런 거를 보여줘서 오히려 그게 플러스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일단 다 해봐라. 3년 알차게 쓰자.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그 다음은요 자격증란입니다. 여러분, 음. 자격증 다들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저는 사실 자격증이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딸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 국어 교육에 굉장히 진심이신 선생님 한 분 계셔가지고 얘들아 한국인으로 태어났으면 한국어 자격증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 그런가요? 라고 하면서 토클이라고 불리는 국어 능력 인증 시험이라는 걸 하나 땄어요. 그래서 딱 그거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전무합니다. 저는 자격증 안 땄고요. 지금 생각을 해봐도 학교 거 챙기느라 정말 바빠서 자격증이고 뭐고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대입에 안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아예 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 자격증은 공란이어도 상관없다! 빠밤! 자, 그럼 빠르게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다음 거 뭐죠? 창체입니다. 생기별 꽃 창체, 여러분들. 창체 썰 듣고 싶습니다. 마음껏 풀어주세요. 창체 흔히들 자동봉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동봉진 이렇게 해서 하나씩 키워드를 좀 잡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1학년 때부터 모든 걸 계획을 세워가지고 끌고 나갔다기보다는 1, 2학년 때까지는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를 보고 그걸 읽어본 다음에 아 내가 이런 방향성으로 지금 생기부가 적혀 있으니까 3학년 때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 나갔던 것 같고요. 우선 자율부터 말씀을 드리면 리더십 요거를 강조했습니다.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학급 회장이랑 학생의 활동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자잘한 다른 활동들을 넣었는데 그냥 반에서 하는 서기 그리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활동들로 제가 채워 넣었고요.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이 딱 할 얘기가 있는 게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학급 회장이랑 학생회 진짜 중요하지 않나 요게 딱 뼈대가 돼서 받쳐주지 않나라고들 생각을 하시고 저도 이 두 개만 딱 믿고 면접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면접장에 가보니까 인성 면접이었는데 교수님들께서 학급 회장이랑 학생회 얘기는 거의 안 하시고 서기랑 선관위 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의미 있는 느낌이 아닌데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시지? 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교수님들께서 2년, 3년을 쭉 했던 좀 그런 자잘한 활동에 좀 관심을 가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반에서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잖아요. 사실 회장은 막 좀 인기 많은 애가 뽑히기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하는데 서기나 선관위 이런 자잘한 뭐 예를 들면 분리수거 이런 거는 쉽게 내가 지원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작은 활동들도 내가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빛을 발하지 않나. 네. 진짜 맞아요. 특히 이게 봉사 시간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했다는 거에서 이게 진짜 진정한 봉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더 높게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자동봉진에서 봉사는 뭐 많이 안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항목에서 봉사를 했는지 이런 게 거의 다 블라인드 처리된다라고 들어서 봉사는 거의 신경을 못 썼던 것 같고 그냥 교내에서 하는 뭐 봉사활동들만 좀 열심히 참여했던 것 같고 자율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자율에는 뭔가 전공이랑 크게 관련이 없는데 내가 좀 잘났어요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뭔가 교내 활동도 좋지만 사실 사정관들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보겠어요. 뭔가 조금 참신한 걸 필요로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활동 중에서 뭔가 학교장 허락을 받고 나갔거나 아니 교회 활동인데 지도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시거나 그러면 아마 기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 활동의 일환으로서 EBS 스쿨 리포터라는 걸 했는데 그런 걸 해서 뭔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내가 이런 다방면으로 좀 관심이 있어요. 뭔가 사회에 돌아가는 거에 좀 관심이 있어요 라는 걸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동아리 활동에서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져갔는데 하나는 리더십 역량이고 하나는 전공과 관련된 거 내가 지원하게 돼. 근데 이제 리더십 역량을 어떻게 보여줬냐면 딱 1학년 때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뭐 이러이러한 게 조금 안 좋았던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에 효율성이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 시스템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했고 그다음에 2학년 때 가서는 그 내가 부장을 맡아서 거기서 좀 더 동아리 자체의 퀄리티를 끌어올리고자 했고 3학년 때 가서는 내가 이 동아리에서 나오게 되더라도 즉 이제 졸업하게 되니까 부장을 다른 사람이 맡게 되더라도 이 동아리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잘 마련해놓고 나왔다라는 걸 첫 번째 갈래로 했고 그다음에 전공 관련해서도 썼는데 아무래도 동아리 활동에는 전공 관련된 걸 직접적으로 써야 되니까 거기서는 내가 이러이러한 전공을 쓰는데 거기다가 너무 뻔하게 쓰면 사실 사정관 눈을 사로잡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이 전공과 크게 관련이 직접적으로 없는데 내가 그냥 관심이 있는 분야를 함께 융합해서 쓰면은 사정관이 보기도 이 친구 좀 노는 아닌가? 놀 줄 아는 친구인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철학을 선택을 했어요. 이 방법의 장점은 사실 사람일이 내가 이 학과를 지망한다고 하더라도 3학년 때 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쓰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아까 그 진로가 사실 조금 관련이 없어지는 건데 완전 그냥 나의 관심
관심사로 써놨던 친구가 사실 다른 학과를 지원하게 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길을 열어놔라 하는 게 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진로 부분이 여기 일반고 학생들도 많잖아요. 제가 정말 공부도 별로 빡세지 않은 그런 일반고를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로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해가서 이렇게 써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들이 학생이 준비를 해가면 써주시지만 저도 1학년 때는 생기부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막 깊지 않았어서 학교에서 소감문 같은 거 나눠줬었거든요. 저는 무슨 영상을 보고 아니면 강의를 듣고 아니면 어떤 선배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뭘 느꼈는지 이런 걸 쓸 수 있게 날짜별로 이렇게 소감문을 주셨었어요. 저는 그거를 적극 활용했는데 거기다가 제가 느낀 점을 적으면서 진로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해봤고 내 생각에는 이런 과목의 공부가 이런 방식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렇게 소감문을 적어서 냈더니 선생님께서 진로 부분에다가 그거를 자세하게 적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1학년 때는 꿀팁이라면 꿀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2, 3학년 때는 1학년 때 생기부를 꼼꼼히 읽으면서 진로 파트에서 내가 디벨롭 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본 다음에 자율주제 탐구 보고서라는 걸 적어서 냈었어요. 그냥 뉴스 기사를 보거나 아니면은 영상 강의 뭐 이런 걸 보고 내가 이 부분에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내가 조사를 해봤다. 그래서 뭐 이 책을 찾아봤고 이런 영상을 찾아봤다. 이런 식으로 내 탐구력을 보여주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더해지잖아요. 일반고에서 내가 좀 전문적인 키워드를 넣고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봤다. 고민을 해본 그런 경험들을 나타내려면 진로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좋아요. 제가 이렇게 최강자님들의 답변을 한번 요약해보자면 뭔가 한 활동을 해도 그 사이사이에 참신함을 가미했어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님들의 입장을 고려하신 거죠. 나 좀 재밌는 학생이 되어드릴게요. 저 좀 궁금하시죠? 그런 거를 유발했다. 그 다음에 작은 것도 탁월하게 완성해갔다. 작은 소감문 하나라도 그 소감만 쓰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내 고민, 나 이런 것까지 해봤어요. 다 어필한 거죠. 작은 것도 탁월하게 그리고 뻔하지 않게 펀하게 그렇게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드디어 세특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세특 뭔가 막막해. 자, 얼른 여러분들 또 풀어주세요. 저는 일단 세특에서는 일단 교과 능력이 첫 번째로 받침되어야 되고 만약에 조금 미끄러졌거나 혹은 내가 굉장히 잘했어요 하는 이 장점을 어쨌든 살리기 위해서 세특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목 세특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과목의 특성을 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과목 특성을 무시하고 냅다 그냥 내 전공이나 진로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탐구했어요, 넣어주세요 하고 쌤한테 들고 가면은 안 써지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생명세특인지 미디어학과 사람인지 내가 전혀 알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희 학교에도. 그래서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영어다라고 하면은 영어 어떤 수업 시간에 어떤 지문을 읽었는데 뭐 이런 걸 보고 뭔가 흥미가 생겨서 이때 이 소재 자체가 진로랑 연관된 거면 좋겠죠? 그 정도는 괜찮겠죠? 네, 그래서 거기서 찾아와서 그걸 소재로 해서 내가 영어 세특이니까 영어로 뭔가 탐구를 했다, 보고서를 썼다 라든지 아니면 영어 시간 쌤께 말씀드려서 뭐 5분 내외 짧은 발표를 했다 라든지 그래서 그걸 통해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뭐 학생들, 학우들의 반응이나 선생님 반응은 어떠했다 라는 걸 강조를 하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완전 꿀팁. 일단 그 과목을 무조건 녹여내. 그 다음에 내 개성을 살짝 보여줘. 살짝 쫙. 그렇습니다. 꿀팁. 우선 세특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같은 말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양한 과목의 세특이 조금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 선생님들께서 나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내용을 적어주시는 거니까 만약에 수학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적어주셨어요. 근데 국어 선생님도 똑같이 이런 말씀을 나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아무래도 신뢰감이 딱 올라가겠죠. 그리고 원래 글을 읽을 때도 같은 말이 2번 나오면 다시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 아이의 특성인가? 이런 부분에 얘가 관심이 있나? 라는 거를 딱 보여줄 수 있는 게 같은 말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같은 말의 반복을 내가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 생기부 복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기부라는 게 여기다가 내가 뭘 적지? 이번 학기에 내가 여기다 무슨 내용을 넣을까라는 걸 고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시간이지만 1학년 때 거를 읽고 나서 내가 요런 방향 적어놨었네? 선생님들께서 나의 부분을 요렇게 어필을 해주셨었네? 그러면 2학년 때 내가 요 부분을 뽑아내서 디벨롭을 시키면 어떨까? 내가 요런 부분의 내용을 좀 더 추가를 하면 어떨까? 라는 식으로
생기부를 지나간 나의 생기부를 한 번 더 읽어서 내용을 보완해 나가는 거는 정말 차원이 다른 생기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학년이 끝나면 행정실에 가서 여러분 제 생기부 뽑아주세요 하면 주시거든요. 그거를 읽고 좀 방향성을 생각해보는 시간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질문을 많이 하고 좀 많은 과목에 내가 적극성을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하는 과목, 뭐 국영수, 사과 정도까지는 내가 선생님한테 문제 들고 쫓아가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질문하는 모습들이 좋게 적히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좀 부수적인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요 체육을 열심히 하고 미술 열심히 참여하고 이런 모습들이 또 좋게 비춰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많은 과목을 내가 집중해서 한다는 마인드로 임하는 게 네. 뭔가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하면서 쌤들한테 한 번 더 눈도장 찍고 진짜 조금 사랑받는 제자로 되면은 사실 그 학생한테 한 줄이라도 더 써주고 싶고 더 고민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뭐 모든 과목이 그럴 순 없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수학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냥 수업 시간에 끝나고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거라 하더라도 그냥 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혹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정도라도 쌤들은 되게 좋게 보실 것 같아서 그런 사소한 거라도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세특에서도. 맞아요. 저도 진짜 느끼는 게 제가 요즘에 김지한 우리 프로 배구 선수님께 영어를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은요. 진짜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피드백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 단순하게 열심히 하시고요. 최선을 다하시고 지나간 나의 과거의 모습 복습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과목 세특이니까 그 과목에 충실하게 내개성 한 스푼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귀인들이 많이 도와주실 거다 느껴지네요. 네 여러분 행동, 특성 요 칸들 다들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행동 특성 부분은 사실 제가 일반고를 나와서 더 그랬겠지만 선생님들께서 적어주시는 파트였어요. 제가 뭔가 적어서 내고 뭐 이런 방향으로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리는 파트라기보다는 선생님들께서 저희를 1년 동안 관찰하시고 얘는 이런 애였다라는 종합적인 의견을 내시는 부분이었어서 저는 그냥 학교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민 상담이 필요하거나 진로 고민이 생겼을 때는 무조건 선생님을 찾아가는 스타일이었어요. 말을 해야 좀 속이 시원해지기도 하고 뭔가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교무실을 찾아갔었는데 제가 2학년 때 담임 선생님한테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게 효빈아 너 교무실 문 닫겠다 이제 이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눈물이 날 정도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도 감이 안 잡히고 그런 조급한 마음에서 찾아갔던 건데 제가 행동 특성을 읽어보면 선생님께서 저와 고민 상담을 했던 내용들 그리고 저의 평소 그런 모습들을 정말 잘 녹여서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뭔가 이렇게 공부하듯이 준비를 해가야지 라고 계획을 짠다는 느낌보다는 1년 동안 내가 조금의 고민이 생기든 아니면 할 말이 생기든 그냥 일단 두드리자.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모습을 좋게 봐서 적어주실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최대한 대화를 많이 나눠보게끔 상황을 마련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또 용기니까. 그치. 저는 행특도 약간 그래도 학생의 의견이 들어가는 학교에 다녔어가지고 이제 행특에는 그래도 학생이 이러한 사람입니다를 보여주는 데니까 좀 인성적인 측면과 아까 계속 보여주고 있던 한 갈래로 내려오는 리더십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자소서가 제가 알기로는 모든 대학에서 폐지가 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 개인의 역량을 보여줄 그런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리고 또 세특에도 쓸 수 있겠지만 세특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역량이랑 나만의 진로 개성 한 스푼 넣는데도 사실 글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지 못했던 나만의 특성, 나의 인성적인 특성을 여기다가 적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특징적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2학년 때 수학 멘토링을 한 거를 행특에 썼었는데 수학 멘토링이 뭔가 인성적인 면을 좀 더 강조를 했기 때문에 세특이 아니라 여기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자랑은 아니지만 사실 부끄러운 거지만 1학년 때 그 수학 등급이 4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좌절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미 받아버린 거 어쩌겠어 라는 마인드로 약간 다시 올리자 해가지고 4에서 1등급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렇게 못했던 쪼꼬미였던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받게 됐을지를 이제 수학 멘토가 되어서 친구들한테 알려줬다라는 최고다. 스토리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의 특성을 보여주면서도 나 인성 좋아요 약간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쓰면 좋을 것 같고 리더십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집단 내에서 리더를 맡았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선두로 이끄는 리더도 좋지만 사실
그 집단 자체의 유대감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리더도 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뒤처지는 멤버들도 물론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이 가자는 와. 행동을 했다. 이런 것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행특에서. 원래 멋진 친구들인 건 알고 있었는데 내가 반했는데 입학사정관님 교수님이 안 반하셨을까? 그죠? 그래서 종합해보자면 여러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일단 찾아가셔라. 일단 찾아가셔서 소통을 하셔라. 그것이었고 두 번 어쨌든 세특은 그 과목을 위주로 쓰다 보니까 그거 말고 그냥 내 좀 더 인간적인 면모를 담고 싶을 때 이런 행동 특성을 잘 활용해봐라. 그게 자소서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영역을 한번 쫙 톱어봤는데요. 어떻게 좀 유익하셨을려나?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최강자님들께서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고 하십니다. 시작해볼까요? 저는 사실 원래 공부를 하려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음악을 하고 싶어서 중학교 때까지는 음악 열심히 하다가 중3 가을이 돼서야 음악으로 먹고 살기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고를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되게 뒤늦게 공부를 한 케이스예요. 첫 배치고사를 쳤는데 세 자릿수가 나온 과목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수학이긴 한데 하여튼 그 정도로 되게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되더라고요. 지금 뭔가 안 된다고 좌절하시는 분들도 진짜 분명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섣불리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를 왜 못했지? 이번엔 왜 성적이 좋지 않았지?를 뭔가 좌절하고 어떻게 하기보다는 왜 그랬지를 생각해보면 분명히 성장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역시 T. 좋습니다. T. 예. 고등학생이 되면 그런 말 정말 주변에서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해라. 파이팅, 힘내, 넌 할 수 있다. 근데 막연하게 열심히? 뭘 어떻게? 어느 정도로 열심히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는 궁금증이 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하자면 열심이라는 거의 기준은 내가 나중에 고1, 고2, 고3 때 나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후회가 하나도 안 남는다. 진짜 맞아. 맞아. 진짜 공감. 만약에 내가 그날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그 정도 못하겠다. 진짜. 그냥 진짜 나는 내 진짜. 한 몸 불살랐고 진짜. 최선을 다했다. 다시 돌아가도 그거 이상 말하고 못해. 싶었어, 진짜. 못해.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있다 보면 아니면 뭐 TV 보거나 하면은 자주들 하는 말들이 일주일만 더 먼저 시작할 걸. 내가 좀만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후회들 당연히 하잖아요. 인생에서 후회가 없을 순 없지만 그 1년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불태웠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해보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정도로 한번 살아보시면은 나중에 뭘 해도 나 더 할 수 있는 인간인데? 나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이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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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 없이 살자. 좋아요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수시 최강자 여러분들과 아주 뜻깊고 유익하고 재밌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